구독 좀 해주세요. 저번 주에 역사 스캔들 시간을 목요일에 했기 때문에 되게 빨리 역사 스캔들 시간이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저저번 주에 2주 전에 독도 문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바로 다음 주에 간도와 녹둔도를 다룰 예정이었는데 저번 주가 6.25였잖아요. 한국전쟁 특집으로 하느라고 저번 주에 한국전쟁 특집으로 해서 뭐가 제목에 생이 2개나 적혀있지? 원래 그렇게 해요. 뭔 얘기 하시는 거지? 예. 이게 앞에를 생방송으로 하더라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한 번 더 붙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뭔 얘기하다 말았지? 그래서 저번 시간에 6.25 한국전쟁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원래 저번 시간에 하려고 약속해놨었던 간도와 녹둔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와주신 분들 반갑고요. 인사는 먼저 하고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매니부터 우리 매니저 사랑님, 온달님, 여선님 반갑고요. 바라님, 조우망님, 시랑님, 데브케이님, 나빠또님, 샬롯테님, 쪼로님, 냄새참좋아님, 휘파님, 부끄러 바보야님, 제바야나님, 호랑이님, 웃음표시님, 이도님, 하나섭이님, 리오님, 서오님, 별풍이 아깝다님, 페이트님, ICD 7644님, 꼴통님, 소종시아님 반갑고요. 팬 아니신 분들은 채팅창 보는 대로 보는 대로 인사하도록 할게요. 근데 아무래도 교육방송이면 제가 채팅창을 좀 못 보는 경향이 있으니까 생방 아닌가요? 왜 채팅창 안 읽나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제가 설명하다 보면은 채팅창을 못 볼 때도 있어요. 물론 중간중간 보기도 하지만. 김킁킁이님이 처음 보신다고요, 저를. 나이 궁금해요. 몇 살 같아요? 그리고 녹둔도는 처음 들어봐요 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도 사실 녹둔도는 예전에 이순신 장군이 그 전투에서 졌다, 그리고 좀 러시아한테 뺏긴 땅이다, 요 정도까지만 알았지, 이번에 저도 수업 준비하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많이 생소한 땅일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은 특집으로 오늘은 잃어버린 땅, 간도와 녹둔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얼굴로 평정님 별풍선 10개 팬가입 너무 고맙고요. 사실 간도와 이 녹둔도 부분은 참 여러분들하고 토론도 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고 싶어요. 사실 독도 같은 경우에는 지켜야 할 땅이죠. 우리 땅이니까. 지금도 우리 땅인 거고, 지금 우리나라 경찰분들이 주둔이라고 하면 안 되죠. 경찰분들이 지키고 있어요. 우리 동네 지키듯이. 그래서 독도는 우리 거예요. 근데 현재 간도와 녹둔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지 않고, 녹둔도에는 러시아 사람들이 군사기지로 쓰고 있고, 간도 같은 경우에는 조선족이라고 하는, 연변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고조 연변에서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범죄 쪽을 많이 범죄 쪽에서 이제 많이 나오시는 분들 있는데, 고조 그냥 연변에서 왔습니다 하면서 좀 그런 쪽으로 연변족 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런 영화도 제가 많이 보긴 했는데, 근데 그거 말고도 연변족 분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연변 그쪽, 원래는 연변 그쪽, 그 조선족 있는 그 부분을 이제 간도라고 하는 것인데, 고기 먹을 때 그 아주머니가 상추 갖다 주는 아주머니, 이렇게 판 갈아주는 아저씨, 그런 분들이 가끔 조선족 분들이 많아요. 상추 갖다 줘요. 이렇게 말투가 조선족 말투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고깃집 가면은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가끔씩 뵙게 되더라고요. 자, 채팅창에서 비트님이 간도는 과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중국에게 우리나라 땅이었던 간도를 내주고 철도 사업권을 가져와서 뺏긴 바로 간도협약을 얘기하고 계시네요. 그쵸? 안보선 철도 이런 부설권과 포순 탄광 채굴권, 이 2가지 이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뺏어간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간도를 줬다는 것 자체가 애매한 땅이었고, 간도라는 것이 우리 땅일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 증거가 될 수도 있겠죠. 간도협약이 만약에 간도협약 자체가 아예 없었고 그냥 애매하다가 갑자기 중국이 거기서 살게 된다면, 중국이 우리가 몇천 년 여기서 살았다 해, 우리 땅이다 해, 이러면 할 말이 없는데, 일본이, 우리도 아니고 일본이 중국한테, 청나라한테 간도협약으로 넘겨줬단 말이에요. 이것은 충분히 간도협약이 뭔가 우리나라도 관련이 있는 땅이며, 그리고 이 간도협약 자체도 우리가 왜 간도협약이 무효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오늘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왕춘도 연변족이었나요? 오왕춘은 난 중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 허강님이 아간파천 이후 이권 침탈 심화.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강점기 들기 전에 사실 우리나라에 청나라와 러시아와 일본이 세 나라가 각축장이었죠. 참,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힘이 약했을까요? 좀 군사력을 키우고, 나라가 일단은 강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느낍니다. 그쵸? 청나라도 우리나라에 찝적찝적, 러시아까지 계속 쭉쭉쭉 내려오고, 이제 얼지 않은 항구를 얻기 위한 러시아의 노력, 그리고 일본까지. 그리고 결국에는 일본이 청나라랑 청일전쟁 해가지고 청나라 결국 아웃, 러일전쟁 일으켜서 러시아 아웃,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 먹은 거잖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근현대사로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그런 우리가 힘이 약한 분위기에서 뺏긴 것이 간도이고, 녹둔도라는 거죠. 예,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이 땅은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쵸? 해석 문제도 얘기가 참 많고, 간도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소리가 좀 나죠? 잠깐만요. 제 목소리 들리시죠? 지금 EBS 제가 그거를 음량을 안 끈 것 같아요. 지금 막 이상한 짜잘짜잘 TV 소리 들렸죠? 아니, 내가 이게 지상파기 때문에, 지상파는 프로그램이, 지상파가 나오고 있고, 제 캠 프로그램이 따로 진행되는 거라서, EBS를 틀어 놓은 상태에서 제 캠을 킨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중방송 상황인데, 저기서 음속으로 해야 되는데, 음속으로 안 해놨어요. 제가 TV 튼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해야 돼? 아무튼, 영상이 두 개가 씹혀서 그래요. 껐고요.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죠? 그래서 아무튼 계속 얘기를 하자면, 간도라고 딱 말하면 우리가, 간도가 사이간자의 섬도자예요. 그래서, 간도가 섬이 아닌가요? 간도는, 독도처럼 섬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간도는 사이간자의 섬도자지만 우리나라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낀 땅이다. 그래서 사이간자를 쓴 그런 땅입니다. 자, 그럼 간도에 대해서 그러면 일단 제가 지도도 그리고 위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아이고. 자, 칠판을 이렇게 놓고 이쪽으로 좀 더 가고 자, 좌우 반전을 좀 하고 어색한 얼굴 좌우 반전을 하고 간도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거냐 물어보신 분들이 있고 간도 위치를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위치를 잡아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 지도를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압록강, 백두산 그리고 두만강이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대충 그릴게요. 울릉도독도 꼭 그려줘야 되니까 뚝뚝 이렇게 그려주고 봅시다. 자, 간도와 뭐 독둔도 위치를 보시면요. 다 이제 두만강에 관련이 있는데 자, 여기 백두산이 이렇게 있으면 백두산 줄기에서 이렇게 파란색 줄기가 내려오는 요것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압록강입니다. 압록강이고요. 요 백두산 줄기, 이게 백두산 여기 그냥 산이라고 표시를 해놓을게요. 백두산 줄기에서 요렇게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요것이 이제 두만강이 됩니다. 그리고 백두산 줄기에서 압록강, 두만강으로만 물줄기가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위쪽으로도 뻗어나가요. 자, 이게 더 위로, 저 위로 쭉쭉쭉쭉 뻗어나가면 더 저 위쪽까지. 거기에 이제 송화강이라는 게 저 위에 있어요. 근데 이 송화강의 지류가 되는, 송화강의 상류가 되는 토문강도 존재를 합니다. 토문강. 그러니까 토문강이라는 명칭 자체가 이때라는 게 중요해요. 이거 기억하세요. 토문강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이제 위치를, 이 토문강과 압록강 요쪽 사이를 우리가 이제 흔히 서간도라고 하고, 요쪽을 이제 북간도로 그냥 뭉쳐서 말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여기를 동간도, 위에를 북간도 이렇게 세밀하게 나누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북간도, 동간도 굳이 이렇게 나누지 않고 이제 거의 웬만한 지도에는 그냥 요 전체 위치를 여기를 이제 북간도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꼭 우리가 찾아야 되는 땅은 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부분 제가 빗금친 부분 있죠?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땅 간도라고 보고 있어요. 이 간도의 범위는 좀 되게 애매해요. 더 위다, 송화강지류까지 저 위로 가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 로고를 제가 안 내렸군요. 잠시만요. 로고가 가리고 있구나. 로고 내려가. 잠시만요. 로고 이리 와. 자, 로고를 내려드렸어요. 보시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백두산부터 이 토문강 줄기로 해가지고 이 토문강 요쪽으로 해가지고 요 부분을 바로 여기까지가 우리나라 땅, 여기까지 두만강까지 해가지고 요 부분이 우리가 찾아야 될 간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녹둔도는 위치가 어디냐면, 녹둔도는 되게 작은 땅입니다. 그래서 되게 조그맣게 제가 표시를 할 건데, 이 두만강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삼각주가 여기 생겨요. 삼각주라는 것은 뭐냐면, 여의도도 삼각주 때문에 생긴 것인데, 삼각주라는 건 강의 하류에서 반드시 바다로 빠져나갈 때 강쪽이가 이렇게 바다로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퇴적층이 생깁니다. 요거 여러분 한국지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뭐 선상지, 자유공유하천, 그리고 이제 하천 하류에 바로 삼각주. 자, 삼각주 한번 보이실 거예요. 화면이 잘려서 안 보여 하시는데, 아, 토문강 위에 송화강이라고 쓴 게 안 보이시는구나. 잠시만요. 요렇게 하면은 보이죠? 자, 올려드렸습니다. 됐죠? 요렇게 하천이 이렇게 삐져나가는 중간에 사이에 낀 요 삼각주 때문에 생긴 섬, 요게 바로 이제 요게 녹둔도가 이것 때문에 생기게 된 것이에요. 여기가 이제 원래 조선이 되는 거고, 나중에 우리나라 대한제국이 되는 거고, 요쪽이 이제 러시아가 되는 건데, 녹둔도 같은 경우에는 참 안타깝게도 원래 우리가 조선시대 때 가가지고 개간을 했고 둔전을 만들어서 요쪽에 이제 우리가 사군육진 기억나시죠? 세종대왕 때 사군육진의 육진 중에 하나인 경흥진이 있는데, 그 경흥진에서 이 지역까지 다 이렇게 편입해서 관할하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이순신 장군이 이쪽으로 부임을 가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이 녹둔도를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있었던 그런 섬이라는 겁니다. 되게 크기는 여의도의 2배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녹둔도가 또 안타깝게도 이 물줄기가 요쪽으로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요쪽으로만 갔으면 우리나라 쪽에 붙었을 텐데, 이게 하류가요, 이렇게 하천이 공유하다 보면은 퇴적층이 생기고, 이 하천이 이쪽으로, 나 요쪽으로 더 많이 갈래? 이렇게 가다 보면은, 요쪽으로 하천이 점점 안 가면서, 요쪽에 붙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여기가 퇴적층이 생기면서 이 녹둔도란 것 자체가 갑자기 아이고 러시아에 붙어버렸네. 그래서 러시아에 애매하게 붙어버렸어요. 여기 퇴적층이 있고. 그러면서 이때 또 우리나라가 막 청나라 러시아 이권 침탈로 정신없는 그런 시기에 러시아가 은근히 샥 자기 땅으로 편입해버렸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이범윤 관리사가 이쪽 단도에도 관련이 있지만 서북경락사 이범윤이 여기 갔을 때 녹둔도에 다 조선 사람들이고 러시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는데 억지로 러시아가 강제 편입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알려드릴 건데, 제가 이제 삼각주에 대한 거 그냥 지도를 그린 김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일단 먼저 간도 얘기 먼저 하고 녹둔도는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녹둔도는 이 두만강 하류의 삼각주로 정말 조그만 땅이라는 거. 하지만 잃기에는 아까운 땅이에요. 왜냐면 이게 땅덩어리는 되게 작지만 위치가 너무 좋아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중국, 러시아 중간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현재 북한에서도 낮은 선분 경제특구라고 해가지고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이렇게 같이 경제특구로 같이 개발하고 이것저것 무기 개발부터 해가지고 각종 이제 중화학 개발 이런 걸 하는 지역이에요. 세 나라가 이렇게 접경지대, 세 나라가 겹치는 그 부분이 무역이라던가 관광이라던가 그런 쪽에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녹둔도를 다시 되찾는다면, 지금 여의도의 땅덩이 2배인 그 땅이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두바이처럼 정말 고층 건물 짓고 멋있게 져가지고 관광지로 만들 수도 있어요. 관광을 딱 가. 그러면은 중국 가기도 편하고 러시아 가기도 편하고 우리나라 가기도 편하고 정말 좋은 위치인 거죠.
그래서 참 다시 되찾아야 되는 안타까운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간도 얘기를 먼저 하다가 말았으니까 간도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볼게요. 어쨌든 서간도, 북간도로 나누고 흔히 우리가 찾아야 될 땅은 요 정도로, 간도를 요 정도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실제로 연변이 있고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자, 그럼 간도는 원래 중국이 명나라 다음에 청나라인데 명나라일 때는 간도에 대해서 중국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중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넓으니까 우리나라 백두산 주변에 이 척박한 땅 간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간도 부분에 대해서 땅덩어리 가지고 왜 싸우게 됐느냐? 그 이유는 명나라 다음에 청나라에 대한 걸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명나라는 한족이죠. 근데 청나라는 누가 세운 국가입니까? 명나라는 한족의 국가잖아요.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누가 지었어요? 만주족이 세운 국가예요. 변발을 하죠. 여러분, 만주족 이퀄 여진족이에요. 만주족, 뭐 여진족이 이제 나중에 만주족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건데, 여진족, 바로 만주족이 세운 국가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진족과 만주족의 원래 발원지, 걔네들이 맨날 광활한 영토로 막 뛰어댕기고 걔네들의 기본 고향이 요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주족의 발원지가 이쪽이기 때문에 간도도 신성시하는 거고 자기 땅이라고 더 강하게 애착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이 중국이 좀 간도에 집착하는 이유는 동북공정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땅입니다. 왜냐면 동북공정이라는 것도 제가 나중에 그냥 한번 동북공정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에요. 요거는 그냥 짧게 얘기해서 끝나는 내용이 아닌데 간단히 지금 설명을 하자면, 동북공정이라는 건 중국은 서북공정도 있고 뭐 남쪽 공정도 있고 되게 많아요. 서북공정, 뭐 남동공정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공정이라는 걸 만드는데, 공정은 공공의 정책 뭐 이런 건데 그 지역의 역사를 중국에 편입하자는 거예요. 중국도 좀 무서운 국가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역사가 길고 그런 걸 강조하면서 주변의 소수 국가들, 소수 약소민국들이 다 모두 중국의 역사였다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편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이없는 발언을 하는데, 요쪽에 살았던 뭐 나라 순서대로 얘기한다면 요 지역을 우리가 했던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이 역사 자체도 중국의 작은 행정구역이었다. 중국의 역사였다고 자꾸 편입하는 그런 식의 억지를 부려요. 뭐 조공을 바쳤다고 그래가지고 뭐 니네 원래 우리 땅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간도는 그거에 또 하나의 그런 시발점으로서 되게 또 중요한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야금야금 하나둘씩 포기하다 보면은 정말 역사 조작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여기도 간도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땅이라는 겁니다. 백두산도 마찬가지예요. 백두산도 우리가 그 백두산 전체를 다 이렇게 수호했어야 되는데, 북한이 가난해가지고 야금야금 팔아먹어가지고 지금 백두산의 절반이 중국으로 날아갔죠. 우리 백두산 놀러 가려고 그러면 중국 쪽을 통해서 가면 돼요. 예전에 뭐 금강산 구경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경하기도 했지만 백두산은 중국을 통해서 갑니다. 우리 땅이 아닌 게 돼버려서 반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아무튼 동북공정의 기본적인 또 시작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도도 중요한 땅이라는 거죠. 자, 어쨌든 청나라가 만주족 국가이기 때문에 청나라의 이런 만주족의 발원지로서 이 지역을 되게 신성시했고, 그때부터 이제 간도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 자, 이런 것을 그럼 싹 정리해서 간도라는 곳은 예전부터 누구의 땅이었고 우리나라랑 청나라랑 왜 이렇게 실갱이를 하게 됐는지 좀 한번 싹 필기를 해볼게요. 자, 채팅창에 숫자님 감사합니다. 팬가입도 해주시고. 자, 이렇게 꼭 칠판 강의를 하면은 얼굴이 겁나 커 보여요. 여기 딱 가운데 있으면 괜찮은데 여기 좀 가리고 머리카락을 이쪽으로 그래서 최대한 가리고 해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근데 녹화한 거 보면은 깜짝 놀래. 나 얼굴이 왜 이렇게 커 보여 이러면서. 자, 그러면 간도 위치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 간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자, 간도는 옛날부터 옛 고구려와 고조선부터 해가지고 고구려 발해의 땅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민족이 많이 살기 시작했고, 그리고 옛 고구려 발해의 땅이었는데 그 뒤로는 여진족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 뒤로는 우리가 이제 영토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고려 때 여러분 우리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 뭐 삼국통일 그 부분에서도 많이 줄어들었고 신라가 통일하는 바람에 줄었고 고려도 한반도 전체 영토를 다 차지하지 못했고 지금의 영토를 차지했던 것은 바로 사군 육진을 개척하면서 바로 세종대왕 때 지금 영토를 완비하게 된 겁니다. 자, 아무튼 그전에는 뭐 아무튼 그래서 여진족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진족이 거주를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문제는 명나라는 상관없었는데 청나라가 되고부터 청에 봉금 정책이라는 걸 실시하게 됩니다. 봉금 정책은 뭐냐면 이쪽은 여진족의 발원지이고 신성한 지역이기 때문에 딴 나라 애들 넘보지 말고 와서 살지 말아라. 그래서 비워놨어요. 여기를 봉금 정책.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독도를 빈섬으로 이렇게 그런 공도 정책을 했던 것처럼 얘네들은 그거를 청나라의 이 땅에 다른 민족이 못 살게 이렇게 봉금 정책을 막아놨어요. 비워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봉금 정책을 하고 텅텅 비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왜 여기 아무도 안 살지? 이러면서 또 우리나라가 또 적극적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주를 하게 된 이유 자체가 압록강을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가보진 못했지만 그림이나 영상으로 많이 봤는데 압록강은 좀 강이 한강보다도 조금 더 넓어요. 그래서 강이 되게 넓고 깊기 때문에 국경선으로 정했을 때 괜찮아요. 왜냐면 국경선으로 딱 정했을 때 강이 좀 넓으면 사람들이 막 자꾸 안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영토적인 게 이쪽이 높고 지대가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습니다. 이 서쪽과 서남쪽이 낮고 여기 북동쪽이 높기 때문에 하천이 아무래도 이쪽으로 훨씬 더 많이 흐르겠죠, 유량이. 요 북쪽으로는 거의 잘 안 흘러요. 북쪽으로 흐르는 경우에는 냇물이나 어느 정도 계곡 있잖아요. 실개천. 그래서 유량이 적을 때는 첨벙 걸어가도 될 정도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얕으니까 이렇게 막 여름 아닐 때는 그냥 넘어가가지고 농사 짓고 대충 여기서 산 거예요. 그리고 특히, 조선 후기에는 우리가 많이 힘들었잖아요. 조선 후기 때 많이 넘어가게 됩니다. 간도로 많이 이주하게 된 것은 조선 후기 때. 이거 여기다 쓰지 말고 정리해서 써드릴게요. 조선 후기 때 특히 철종 때 우리 세도정치 전에 배웠었잖아요. 세도정치 때 막 극심한 기근, 전염병, 막 삼정해물란 막 국가에서 세금 내라 막 힘들게 하니까 이쪽으로 간도 쪽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청해 봉금 정책 이후로 조선 후기에 적극적으로 이주가 시작됐습니다. 바로 이제 세도정치 시기 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쪽으로 이주해가지고 사람들이 개간을 했어요. 되게 척박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개간을 해서 많이 살게 됐습니다. 간도 쪽에. 그리고도 간도는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이유가 독립운동 기지가 있었거든요. 이쪽에 바로 이제 신흥무관학교라던가 그런 신민의 그런 군사기지부터 해가지고 뭐 각종 막 이렇게 독립운동 기지가 많았어요. 독립운동의 본고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또 참 의미가 있는 땅이라는 거죠. 자, 조선 후기 이주가 시작하고 나서 이제 자꾸 우리가 가서 사니까 청나라랑 부딪히는 거야. 너네 왜 자꾸 여기서 개간하고 살아? 우리 땅인데? 그러면 또 조선 사람들도 아니 여기 우리 옛날부터 여기 우리 살았는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하더니 왜 그럼? 이러면서 우리 땅인데 서로 이제 땅에 논란이 생기니까 우리나라랑 청나라랑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요. 요거는 들어보셨죠? 백두산 정계비를 바로 백두산에다가 중턱 정도에다가 세웁니다.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요. 자, 백두산 정계비는 바로 숙종 때 세우게 돼요. 백두산 정계비를 이제 조선 후기 때부터 세도정치 때도 심하게 이슈했지만 그전에도 이제 많이 갔고 백두산 정계비 숙종 때 세웠는데 요거의 해석 문제 가지고 또 많이 싸우는 거죠. 자, 숙종 때 여기에 보면은 백두산 정계비 뭐라고 써있냐면 조선과 청나라의 영토는 서위 압록, 북이 토문이라 이렇게 적어 있어요. 서쪽으로는 압록강, 그리고 북쪽으로는 토문강이라고. 그래서 우린 당연히 토문강이 있기 때문에 토문강, 간도 우리 땅인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간도가 포함이 돼요. 당연히 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백두산 정계비에 토문강 해석 문제를 이게 세도정치 때 훨씬 더 이주가 심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 숙종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토문강 해석 문제를 가지고 갑자기 청나라가 조선한테 딴지를 걸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좀 말이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토문강이 없었더라면 토문? 두만? 비슷하네? 아 그럼 두만강인가?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이럴 수 있겠지만 토문강이 있어요. 토문강이 있고 그 위에 지류가 심지어 토문강이 더 위로 올라가면 송화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우기기 시작하면 송화강까지 뭐야 같은 줄기니까 여기까지 간도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청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너네 두만강 발음해봐. 두만을 세게 발음해봐. 두만. 여기서 말하는 토문강 두만강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간도 니네 땅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딪히게 되죠. 아니 왜 이래? 토문강 있는데.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간도 문제 시작합니다. 막 싸우기 시작해요. 토문강 해석 문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안 적을게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장은 실제 토문강이 있으니까 토문강까지 해서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다. 아니다. 중국은 두만강이 토문강이다. 여기서 백두산 정기비의 토문강은 두만강을 의미하다. 왜? 말 발음이 비슷하니까 두만 토문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야. 조금 약간 비과학적이지 않습니까? 좀 너무 우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싸우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서북경락사로 어윤중을 파경을 해가지고 토문강 위치도 한번 보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알았어. 어윤중이 가서 아니 토문강을 지류를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우와 끝도 없어. 저 송화강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서 이런 간도의 위치가 되게 많을 수도 있겠다. 아무튼 토문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파견을 하고 우리는 그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대한제국 시기에 고종이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지만 은근히 또 영토에 대해서 많은 일을 했어요. 대한제국 시기에 이번에는 또 역시 이범윤을 파견해가지고 간도관리사를 파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간도에 대해서 관리사도 파견을 하고 우리의 영유권을 주장했다라는 거죠. 이범윤은 여러분 나중에 청산리 전투에도 이제 가담한 싸움도 잘하는 그쪽에도 나오는 인물이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부딪히고 있었어요. 간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나라랑 청나라랑 둘이서 해결해야 되는데 어이없는 건 이제 이게 러일 전쟁 이후에 1909년에 간도 협약으로 어이없는 간도 협약으로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맺어가지고 일본이 청나라에게 넘겨줘 버렸다는 거예요. 간도를. 그러니까 요게 우리는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청나라랑 계속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고 백두산 정기비에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증거물을 찾고 우리의 지도상에서의 간도를 찾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해결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서로 너무 쟁점을 찾을 수 없어서 싸워가지고 그런 식이면 반띵해 뭐 이래가지고 반띵을 한다던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얻을 수 있다던가 아니면 간도 그럼 우리가 더 이상 영유권 주장하지 않을 테니까 백두산은 다 줘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도 얻는 게 있고 이렇게 좀 뭔가 국제적인 논의를 했었어야 되었는데 우리가 없이 청나라랑 일본이 맺었다라는 거. 자 그럼 여기서 간도협약이 왜 무효인지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 외우실 필요는 없고 간도에 대한 스토리구나. 아 간도가 원래 우리나라 땅이고 옛 고구려 제 머리로 다 가리죠? 옛 고구려 발해의 땅이었는데 청나라가 자기네들 발원지라고 하면서 갑자기 신성시하고 중요시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뭐 그전 조선 중기부터 후기부터 계속 간도에 가서 많이 살고 있었고 이 백두산 정기비에서 간도는 북위 토문으로 정해놨는데 토문강 해석 문제 중국은 두만강이라고 우기고 우리는 토문강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서로 싸우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뭐야 지금 채팅창에서 뭐 지금 내 몸무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49야. 50 아니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다 빼고 체이 가벼울 때 난 그때밖에 몸무게를 안 재기 때문에 항상 저는 49.8 더 이상 몸무게 얘기하지 마. 여자 몸무게를 이렇게 보고 얘기하고 매너가 없어. 그런 건 지네끼리 귓말로 얘기하든가. 자 그래서 간도협약이 왜 무효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간도는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관련된 땅이죠. 그럼 우리나라 대표도 가서 참석을 한다던가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의 왕인 고종이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도는 간도 협약이라고도 하면 안 되고 밀약이라고 해야 돼. 지네끼리 그냥
내가 이거 줄게 너 이거 줘 이런 식으로 지네끼리 맺은 거예요. 당사자가 없고. 그리고 일단은 간도 협약 전에 맺은 을사늑약부터 짚고 가야 됩니다. 일단 자 간도 협약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랑 청이 아니라 청과 일본 사이에 맺은 거죠. 서로 얻을 게 있으니까 이제 이런 협약을 맺은 거죠. 자, 그러면 청은 일본한테 뭘 주기로 약속을 했냐면 이때 일본이 청을 야금야금 이제 식민지로 삼으려고 했었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청일전쟁 이후기 때문에 이제 러일전쟁에서 이미 이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 만주 쪽으로 이제 저기 일본이 쭉쭉 나아가려고 하고 있었고 간도 쪽에 일본 통감부 같은 것도 설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지하자원이라던가 나무라던가 그런 거를 이제 사용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청나라로부터 안봉선 펜이 이렇게 이쁘게 안 나오지? 물백목은 딱 쓰고 싶을 때 안 나와가지고 여전히 안 나와. 잠깐만요. 뒤집어 볼게요. 아직도 채팅창에 몸무게 얘기하니? 응? 혼나. 막 혼내고 때려준다. 이제 살을 빼야지 진짜. 근데 나는 이렇게 말만 하고 먹는 걸 안 줄이는 게 문제야. 참 힘들어. 안봉선 철도부설권. 철도부설권이라는 건 철도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리죠. 철도가 왜 필요했을까요? 지하자원을 캐서 옮기려고. 지하자원이나 나무 같은 거 이제 캐서 철도로 옮기려고. 안봉선 철도부설권과 플러스 뭐를 얻었냐면 포순 탄광 채굴권. 요런 이권을 얻기 위해서 청나라가 이제 이것을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받고, 청나라는 일본으로부터 뭐를 받았냐? 더 이상 이제 간도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간도가 완벽히 이제 청나라 땅이라는 것을 이제 일본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거죠. 왜 그걸 일본한테 약속을 받아? 아무튼 그렇게 간도협약을 맺어버렸어요. 그런데 왜 간도협약에 우리나라는 같이 참석도 안 하고 고종은 여기에 와가지고 참여도 못했을까요? 왜? 이때 간도협약을 맺을 당시 1909년이었고 이때는 을사늑약 이후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외교권이 박탈된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 외교권을 박탈했던 그 원래 조약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 원래 조약이 바로 지금 얘기한 을사조약. 우리 을사조약이라 하는데 진정한 용어는 을사늑약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강제로 맺은 조약이고 이게 무효인 조약이기 때문이에요. 자, 을사늑약은 바로 전에 1905년에 일어나죠. 근데 을사늑약이 이게 뭐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조선의 외교권 박탈. 여기다 또 썼는데. 근데 외교권 박탈이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을사늑약이 왜 무효이냐면 무효인 이유가 5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일단 쓸게요. 조약이라는 것은 그것을 맺으면 조약을 맺은 후에 그것을 비준해야 됩니다. 비준이라는 것은 이것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나라의 주인이 대통령이든 왕이든 우린 그때 왕이었으니까 왕이 그것을 옥세를 찍고 발표를 해야 돼요. 국민에게. 하지만 국왕은 우리 그때 당시 고종은 끝까지 을사늑약에 옥세를 찍지 않았어요. 이걸 누가 했죠? 을사늑약을? 나쁜 새끼들 5명 있잖아요. 죽여야 된다고 해서 을사오적, 바로 저 오적 암살단까지 만들 정도로 이것은 을사오적이 맺은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고종의 국세가 없다. 국세 도장이 없다라는 거. 국세가 없는, 인정하지 않은 조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을사늑약 자체가 이것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우리가 강제로 맺은 것이고 무효인 조약이기 때문에 요건 무효, 그럼 요것도 무효예요. 간도협약 때 무효예요. 왜냐면 이때 외교권 박탈된 게 아닌 건데 일본이 불법으로 했다라는 거죠. 국제법성을 받으러도. 고종의 국수회 잘못 썼네. 잠깐만, 국수회, 인쇄, 옥수회, 쇠 아니야? 쇠? 잠깐만, 글씨 뜨는 것 같은데 쇠 아니야? 옥쇠 아닌가요? 쇠 같은데요? 고종의 옥쇠라고 썼기를. 요거 맞지 않습니까? 옥쇠. 가끔 나도 글씨가 헷갈려요. 쇠, 그쵸? 제가 새로 썼네. 죄송합니다. 옥쇠. 이게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제가 필기를 하려다가 길게 알려드린 게 나을 것 같아서 을사늑약이 무효인 거를 여기다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디디디 을사늑약이 무효인 5가지 이유. 자, 군대를 앞세워서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다. 이거는 뭐 강압적이라는 소리겠죠. 아니 누가 총칼로 이렇게 가지고 강제로 하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음으로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 그리고 조약문에 공식 명칭이 없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때 당시 조약을 맺게 되면은 조약명을 카이로 회담, 포츠담 회담, 얄타 회담, 텐진 조약, 베이징 조약, 지역 명칭이 들어갑니다. 그 말은 그 지역에서 각 나라의 대표자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조약을 맺었다. 그래서 주로 그렇게 조약의 이름을 맺어요. 근데 왜 을사조약이죠? 만약에 한양에서 맺었다면 한양 한성조약이라고 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왜 을사조약일까요? 이게 어거지로 뭔가 이렇게 국제적으로 떳떳하게 맺은 조약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 진짜 고종이 이제 끝까지 옥새를 거기다가 딱 찍고 고종도 직인을 찍고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 고문까지 다 와가지고 국제적으로 우리 외교권 박탈, 우리 더 이상 정치 못하겠으니까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팔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포를 했다면 한성조약으로 이렇게 뭔가 조약문에 공식 명칭이 있어야 되는데 의사조약은 그런 것도 없고 강압적으로 너무나 급하게 체결을 한 거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부실하게 보관이 이루어졌다. 이 조약 자체도 되게 이 조약의 문서 자체도 되게 부실하고 이런 국제적인 조약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고종황제 도장이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5번째, 국제협약의 표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5가지 국제적으로 을사늑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간도협약도 무효고,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 한 번 더 간도에 대한 이런 문제를 한 번 더 얘기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차피 북한 쪽이고 간도 가지고 이렇게 집착해요. 간도 어차피 중국 땅인데 너무 어거지로 우기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저는 딴 거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조약이 간도협약이 무효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간도 지역이 지금 이 간도협약을 맺은 지 1909년 2009년이 지났기 때문에 100년이 지나서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된 소리고요. 국제적으로 그런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무주지 선정과 관련해서 그 지역을 뭐 100년간 이렇게 뭐 계속 있으면 어느 정도 그 지역으로 인정해주는 뭐 99년 정도 통치하면 뭐 인정해주는 뭐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요건 또 그것과 틀리거든요. 그리고 뭐 100년이 지나가지고 못 찾는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뭐야, 이스라엘은 뭐 시오니즘이라고 해가지고 팔레스타인들 다 쫓아내고서 100년이 뭐야, 걔네들 뭐 거의 진짜 뭐 몇백 년 만에 다시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국제법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런 걸 땅을 찾는 그런 문제는 국력이에요, 국력. 우리나라가 얼마나 국력이 강한가? 돈이 많냐? 솔직히 이거 나중에 중국이 조금 뭐가 어렵고 막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중국은 우리한테 좀 책잡히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막 저기 봄에 황사가, 옛날에는 황사뿐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황사에다가 그 뭐라 그러지? 미세먼지. 왜 우리가 왜 다 맡아야 되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왜 아파야 되는데, 나도 봄마다 맨날 막 기관지 계속 비염 왜 그래야 되는데, 지금 막 한참 중국은 중화학공업 발달하면서 그 매연이 다 우리나라로 온단 말이에요. 편서풍 때문에. 그럼 환경 문제, 요런 거 여러분, 선진국들은요 그런 것들 다 저기 배상금 처리하고 그런 거 되게 많이 간섭하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너무 호구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막 그런 중국이나 우리만큼 매연이나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는 것들, 그뿐만 아니라 뭐 이제 중국이 조금이라도 힘들거나 할 때 우리가 돈을 왕창 꺼주고 찾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간도는 이렇게 좀 간도 협약이 무효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 간도가 뭐 우리나라 땅이라는 그 증거는 되게 많아요. 지도 몇 개 그리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도를 보여드리고, 간도에 대한 영상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고 녹둔도만 볼 거거든요. 자, 간도의 경계에 제가 지도를 간단히 그려드렸는데, 구체적인 지도를 좀 보시면 서간도, 북간도 이렇게 나눠집니다. 동간도라는 명칭을 좀 안 쓰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북간도로만 아셔도 될 것 같고, 바로 옌지 지역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변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두산부터 해서 그 위에 토문강이 흐르고 딱 요 간도 지역, 여기가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런 땅이고,
자, 간도 지도와 관련된 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지도인데요. 대한제국 지도에도 요 위치, 백두현 주변의 위치까지를 우리가 같이 관리를 했었더라는 거. 그래서 요 부분, 간도가 우리 땅인 게 들어있는 실제 지도를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게 동간도로 나오는 지도도 있으니까, 뭐지? 북간도라고 하셨는데 웬 동간도? 그러니까 그 위쪽을 북간도로 해서 통틀어서 북간도로, 나 어딨어? 북간도로 하기도 하고, 동간도라고 나오는 지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간도가 북간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토문강과 두만강 위치 보이시죠? 그리고 이때 당시 로마 교황청 지도인데요. 이제 전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지도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위치를 보시면 간도 지역은 우리 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도 지역에 우리나라 사람이 살고 있고, 그리고 여기까지 포교 활동을 해야 된다고 1920년 로마 교황청에 작성한 교구도입니다. 간도 지역이 원성 교구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920년 당시에도 간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우리 땅처럼 이렇게 외국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했다라는 그런 증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 프랑스와 영국에서도 갖고 있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자, 지금의 국경선과는 좀 다른 걸 보실 수 있죠? 자, 프랑스 지도를 보시면 우리나라 지금 지도보다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와 있어요. 아무래도 이때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많이 살고 있어서 그렇게 그린 걸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있고, 국경선이 좀 더 위로 올라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한 간도 지역보다는 압록강 쪽에 좀 더 사람이 많이 가 있기도 하죠. 예, 여기 함경도에 동간도가 속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대라는 거. 그리고 또 딴 지도 뭐 그려드릴까? 일본이 그린 지도에도 간도는 우리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도 지역에 이제 통간부도 설치하고 자기네들이 이제 식민지에 관련된 그런 활동을 했어요. 일제시대에 발간된 만주국 간도성 지도를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간도성 부분을 우리 땅으로 생각하고 일본이 이쪽에다가 이제 지서를 만들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간도해박 자체가 일본이 넘겨줬다라는 것은 우리 땅이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간도는 여러분 애매한 땅이 아니라 한때 정말 우리 땅이었고 청나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땅이었고 청과 우리가 좀 국경을 확실히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백두산 정개비에 대한 내용 아까 보여드리려다 말았는데요. 아까 이미 보여드렸으니까 현재 비석은 없고 받침돌만 남아있는데, 자, 1712년 숙종 때 조선과 청국의 조사단이 압록강과 두만강 상류 지역을 조사하고 백두산 동남쪽 기슭에 세운 비석으로, 비석에 세워진 요 내용이 중요해요.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삼는다. 북이토문, 동이토문이구나. 제가 아까 북이토문을 잘못 말했네요. 북쪽이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동쪽으로는 토문강인데, 이 토문강이 진짜 그냥 토문강이냐, 두만강이냐, 요거 가지고 논란이 돼서 싸웠다라는 거. 비석은 없고, 현재 받침돌만 남아있다라는 거. 자, 간도에 관한 거 조금 더 알려드리면, 또 다른 지도, 요런 지도도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제 동간도와 북간도까지 나누신 부분이고, 이 밑에가 토문강, 이 송화강 지류까지 올라간다면 저 위에 북간도 저 위에까지, 심지어 이게 뭐랄까, 우리나라의 국사 쪽으로 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환단고기 믿으시고 고조선의 영토 되찾아야 된다고 막 되게 강하게 주장하는 좀 그쪽 분들은 토문강이 송화강으로 흘러가고, 그 송화강이 흑룡강까지 흘러가기 때문에 저 위쪽까지 쫙 흑룡강까지 결국 다 우리 땅이었다라고 하시기도 해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좀 너무 우리의 바람일 뿐이고, 저는 간도까지만, 토문강 위쪽 간도까지만 얻길 바래요. 그렇게 욕심이 크진 않고 그거는 조금 오바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밑에 동간도로가 써있는 그 토문강 그쪽은 정말 실제로 우리가 많이 살고 있었고, 우리가 경작하고 우리가 살고 있던 무주지 선점도 우리가 한 거거든요. 사실 개간하고 우리가 거기서 산 거니까. 그래서 간도를 무주지 선점에 관련해서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주지 선점이라는 거는 주인이 없는 땅을 경작해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간도를 우리가 선점적으로 개간을 먼저 했다라는 거. 간도 지역은 조선과 청나라가 맺은 간도 회맹에 의해 출입이 금지된 봉금 지역으로 양국이 공동 관리하는 무주지였지만, 무주지는 국제법적으로 먼저 선점해서 개간하는 쪽이 영유권을 가지게 돼요. 섬나라가 그게 섬이 되게 심해요. 전에도 제가 독도 얘기할 때 일본 같은 경우는 태평양에 진짜
정말 조금밖에, 정말 평수 한 3평 정도, 3, 4평밖에 안 되는 정말 그 암초 같은 그런 무인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시멘트 갖다 붓고 우리가 지금 무주지 선점했다 해가지고 일본 땅으로 만든 섬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무주지 선점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영토에 민감한 나라들은. 근데 무주지가 실제로 국제법적으로 먼저 선점해서 개간한 사람이 영유권이 있는데 간도를 우리가 먼저 무주지 선점은 이거는 우리가 먼저 한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주지 선점 이론에 의한 영토 획득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간도 이 백두산 정개비 부분에 대한 것도 토문강으로 해석한 게 맞으며 간도는 우리 땅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이제 두 번째로 간도가 또 우리 땅인 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뭐, 간도가 왜 우리 땅이 도저히 모르겠다 한다면, 아까 제가 간도협약 무효인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가 무주지 선점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행정을 했다는 거는 우리나라 땅으로 나라 살림살이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조선은 1900년과 1903년에 서간도와 동간도, 이 북간도를 행정적으로 각각 평안북도, 함경도에 편입시키고 세금을 징수하고 행정과 군인 훈련비를 충당을 했고 그 지역에 관리사도 파견을 했고 조선의 행정력이 간도에도 똑같이 미치고 있었고 우리 땅으로 인정을 하고 우리는 우리 땅으로 알고 계속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사실 간도에 대해서 지금 할 말이 없는 게 중국도 간도를 뭐 그렇게 집착하고 막 그렇게 거기다가 막 관리를 파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중국은 땅덩이가 넓기 때문에 그냥 그 땅 자체가 자기네 여진족의 발원지니까 잃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관심도 없다가 이제 청나라되고 그리고 이제 얻으면 나쁘지 않으니까 간도 협약을 통해서 일본한테 받은 거죠. 갑자기 웬 교육방송 느낌이네요, 요새. 오늘은 교육방송 하는 날이에요. 왜 그랬니? 매주 화요일에 역사 스캔들이라고 제가 컨텐츠 짜서 여러분들 역사의 이런 다양한 이야기, 이제 공부 같이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 맨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간도 문제에 대해서 조금 살짝, 애매하게 알고 계셨는데, 좀 완벽하게 알고 가면 참 좋잖아요. 예. 소리님이 역사교육 1급 자격증은 뭔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한국사 1급 이런 식으로 저는 2급 전교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서 선생님은 할 수 있지만 살인만 공립을 가려면 임용고시를 봐야죠. 그래서 간도에 대한 부분은 요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녹등도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녹등도 얘기는 한번 영상을 한번 보고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녹등도는 한 번도 못 들어오셨다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먼저 보시고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잠깐만요.